자, 이제 세 번째가 부동산 공법의 이제 시험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 출제 분포. 자, 문항수는 40문항이 나오는데, 자, 과목이 6개가 뭐냐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이해되셨나요? 응? 아까 글자가 5개로 끝나면 법, 5글자보다 길어지면 끝에가 뭐 법률 이렇게 끝나 이름 정할 때. 그런데 5글자보다 길어져도 예외가 3개 있어. 그냥 법으로 끝나는 게. 그런 건 이제 잘못 왔고 뭐 잘했다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법 이름 나오면 법 이름 꼭 이해하셔야 돼. 법 이름은.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끊어서 읽으시란 이야기야. 국토 그러면 국토는 앞으로 여러분 책에 수천 번 나와. 전국의 토지야. 전국의 토지를 줄여서 국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전국의 토지에 대한 뭐가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해. 그 계획에 맞게 뭐하라? 이용하는 법이야 이게. 항상 전국의 토지는 뭐를 먼저 만들어? 계획 먼저 만들고 그 계획에 맞춰서 뭐하는 법? 이용하는 법.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는 또 이렇게 지문이 길 때는 법 이름에 길 때는 줄여서 써라. 그걸 약칭이라 그래.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 약칭하라. 그러면 5글자로 줄여서 읽어라 그 말이야. 그럼 5글자로 줄이면 국토계획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아까 길 때는 법률인데 5글자로 읽을 때는 법 이렇게 읽어. 그래서 국토계획법이야. 오늘 이 시간부터 국토계획법 이렇게 읽으시면 돼. 그 다음에 혹시 주변에 이렇게 읽으신 분 있어. 이렇게 내 입으로는 안 읽을 거니까 그러면 불합격해. 왜 불합격하냐? 없는 법을 자꾸 읽으니까. 재수생들이 그렇게 읽어. 5글자가 원래 법의 이름인데 3글자로 줄여 읽으니까 다른 법을 배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제대로 부르시란 얘기야. 앞으로 습관 잘 들으셔야 돼. 첫 글자 암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뭐 줄여서 외우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들 그 습관 잘못되면 공부는 열심히 해놓고 1년 안에 합격 못해. 그러니까 원래대로 배우셔야 돼. 법은 법대로 배워야 돼. 법대로. 법에서 하라는 대로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나 혼자 뭘 외우겠다고 글자에 줄여서 몇 개 줄여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 시작하면 여러분들 3년 10년 가도 합격 못해. 왜? 그 원리를 모르니까 떨어지는 거야. 원래대로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원래대로 공부하신 게 법이야. 법은 요령이 없어. 법이라는 건 그걸 갖고 그대로 뜻풀이하고 이해하시면 합격하는 거야. 당장 지금 좀 어렵더라도 자꾸 연습하시라는 얘기야. 있는 그대로 연습 자꾸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게 훨씬 빨라져. 어차피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시험이니까 몇 번씩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국토계획법이 하나가 첫 번째 법이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도시 만드는 법을 도시개발법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게 바로 예외야. 여러분 시험 과목 예외가 딱 요 하나야. 법률 그래야 되는데 법 이렇게 끝났어. 그런데 이것도 약칭을 하면 도시정비법이라고 그래. 도시정비법. 요게 뭐 하느냐?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법률이 도시정비법이야. 자, 상식적으로 해보죠. 창원시라는 시는 일본법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 일본법에 따라서. 그럼 창원시가 한 20년, 30년이 지나가면 노후화가 되는 곳이 있어. 그럼 노후화가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정비해야 돼. 그래서 뭐 하나요? 재개발, 재건축에.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 도심 한복판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못 해. 워낙 땅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주변 땅을 저쪽 옆에 떨어진 데 가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신도시야. 그래서 이 세 개법이 계속 있어야만이 창원시라는 시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요 세 개법이 있어야 계속 유지되고 발전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배우시게 돼. 그 다음 네 번째가 농지법이야. 농지법. 이런 거는 뭐 상식이니까 아시겠지.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자, 여기서 주택은 주로 아파트를 말해. 아파트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6개가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이야. 6개가. 그래서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토지에 관한 법이죠. 토지. 요 2개가 건물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백 개 법률 중에서 건물에 관련된 게 3개가 있어. 요거 2개 있죠. 근데 공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집합건물법 배우죠. 사법에서 민법의 특별법에 집합건물 및 관리에 관한 법 배우잖아. 그래서 공법에는 요게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수백 개 법률 중에서 전부 관련된 게 토지가 관련돼 있어. 그래서 토지공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결국 건물도 뭐 위에가 있어? 토지 위에가 있거든.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토지공법 이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만 토지공법이라고 해서 그 많은 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부동산공법 해서 6개 이렇게 뽑아놓은 거를 부동산공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시험의 출제 분포는 요 국토계획법이 그 40문제 중에서 30% 내외로 출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2문제가 출제가 되죠. 12문제가. 요거는 여러분 책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니까 뭐 필기 안 하셔도 돼.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 그 다음에 요 2개를 합해서 또 30% 내외 그래요. 그럼 요 2개 합해서 12개인데 지금 각각 6문항씩 출제가 돼요. 그 다음 농지법은 요 농지법에서부터 요 주택법까지 3개를 합해서 40% 내외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농지법이 2개 나머지가 7개씩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출제되고, 그 다음 앞으로 여러분들 그 출제 분포를 보면 여러분이 요 문항 중에서 맞출 수 있는 문항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출제된 걸로 보면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중에서 대부분 8개에서 10개까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8개에서 10개.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잘 보셔야 돼. 국토계획법이 요 정도 점수 나올 수 있으면 나머지 합격해.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왜? 요게 돼야 요게 되게 있어. 또 요걸 해야 요 법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본이 뭐예요?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더라도 4월 달까지, 지금부터 4월까지는 진도가 나가더라도 여러분은 집에서 공부하실 때 항상 무슨 법? 요 국토계획법에다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돼. 그럼 그게 되면 요게 되고 요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8개면은 실제로 요놈까지 합하면 16개가 맞출 수 있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신경 쓰셔야 돼.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기본적으로 4개 정도를 맞추게 주고, 요게 2개에서 3개 정도를 맞추게 돼. 근데 이게 묶어진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묶어진 법에서는 합해서 6개나 7개를 맡겨준다 이런 뜻이야. 항상 어느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이 좀 쉽게 나와. 반대로 이쪽이 쉽게 나온 적도 있어. 그럼 이쪽이 4개가 맞았으면 여기는 반드시 3개 이상 못 맞아. 그렇게 주는 게 시험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묶어졌다 그 말은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오도록 만드는 방식이든, 왜 다 쉽게 줄 수가 없으니까 한쪽이 어려우면 한쪽은 조금 쉽게 주고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법은 무조건 1개를 맡겨줘. 농지법은.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건축법이 지금까지 예로 보면 좀 가장 어려운 쪽이야. 7 중에서 반을 못 맞게 시험에서 줘. 그러니까 이쪽을 반대로 또 5개를 줘. 그래서 보통 요거 합해서 8개에서 9개 정도 맞게 출제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항수는 보통 22개에서 28개까지 맞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다 맞추지는 못해. 또 실수도 하는 거고, 또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잊어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를 맞추셔야 돼. 22개 정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로는 55점밖에 안 돼. 그래도 합격 들어가. 실제로 공법을 50점 맞아도 합격해요. 그러면 요걸 생각하면 여러분 공부하기 쉬워져. 있는 것 중에 반 맞는 거 쉽잖아. 반. 근데 왜 이놈 맞아도 합격하느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법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여기가 80점 이상이 나와. 왜 나오느냐? 요 국토계획법보다 범위가 훨씬 적어. 그런데 40문제를 출제를 해줘.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쉬워. 우리도 요거 다 빼고 요놈 하나만 본다. 그럼 우리도 80점 나와.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6개를 보니까 너무 많잖아. 많으니까 공부를 해도 분량 때문에 요놈에 비해서 훨씬 점수가 적게 나와. 그럼 출제위원들 알아. 아, 요거는 어려우니까 50점 맞아도 여기서 80점 줘서 합계 몇 점, 60점 나오게 만든다는 이야기야. 공부하시는 방법이야 이게. 그렇다고 지금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해야 돼. 한데 요거는 그냥 하다 보면 맞추게 돼 있어.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다 이거는 그냥 외우는 과목이야. 그냥 뭐 외우고 뭐 하면 그냥 시험자 나오는 점수고. 우리는 이거 외워갖고 풀 수가 없어. 워낙 많으니까. 원리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는 50점에서 55점 맞으시면 돼. 근데 딱 정해져 있어. 공부점 하신 분은 55점. 공부점 거기다 조금 더 잘한다 생각하면 70점. 이 법도 70점이 안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80점도 나와. 올해 시험도 80점 나온 사람이 10% 이상 80점이 나와 있어. 그런데 기본적인 게 뭐냐면 1차 과목을 치중하다 보니까 2차는 많이 해 좀 적게. 실제로 여러분들 민법을 10시간 하고 공법도 10시간 한다. 그럼 요게 60점 나오면 요건 70점 나와. 훨씬 더 잘 나와. 여러분 민법은 조문수가 1118조지만 이거는 그보다 훨씬 많아. 내용 자체가. 근데 공부를 그만큼 적게 하는 거지. 적게 하니까 점수가 적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 갖고 똑같이 공부해봐. 그럼 공법을 올리거든. 공식이야 공식. 딱 정해져 있어. 아까 행정처 하나 알면 어디까지 써먹어? 끝날 때까지 써먹는 거잖아. 이런 공식이 있는 게 법이야. 이 법이야. 공법이 뭐야? 공식이야 공식. 민법은 사법이니까 어떻게 돼? 다 달라. 그래서 민법 시험 보면 뭐 나와? 조문, 판례, 사례 다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시험 문제가 나와. 우리는 그런 게 없어. 판례 나온 적도 없고 사례 나온 적도 없고 그냥 법조문만 이해하고 나면 시험 문제 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은 요게 참고를 알려드릴게요. 8회 때까지는 공법도 1차 과목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공법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됐어. 근데 워낙 어려운 과목이 3개가 1차에 있다 그래서 공법은 저 실무 쪽에 가깝다 해서 2차로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법을 나중에 한 거지. 옛날에는 공법 1등에서 공법이. 근데 지금은 민법 개론해야 공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이 항상 합격하려면 민법, 개론, 공법 3개를 동시에 해야 돼. 그럼 동시에 하면 중개사법은 10점 보너스 맞아. 여기 관련된 게 여기서 10점 맞게 돼 있어.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항상 정해야 돼. 내가 1년 할지 2년 할지. 1년 하고 싶어요? 2년 하고 싶어? 1년. 1년 하려면 어떻게 해라? 요놈 하란 이야기야. 3개를 동시에. 지금부터 동시에 하란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 민법 개론 먼저 잡아놓고 공법하자. 그러니까 끝났어. 그러면 2년짜리야 무조건. 지금 해도 부족한데 5월 달부터 공법하면 따라와 못 따라와? 못 따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 개론 공법 3개 하란 이야기야. 3개 지금 동시에 시작하면 합격.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중개사법하고 세법하고 공시는 언제 해요? 언제 하기는 공부하면 되지 같이. 근데 이건 수업만 들으면 돼. 이건 수업만. 복습할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돼. 결석 안 하고. 여기는 뭐까지 필요하고 복습이 필요한 거야. 여기는 복습 안 해도 되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주 2일 동안 공부하셔야 돼. 오늘 수업 들었으면 복습하고 이거 수업 들은 날 그냥 수업 듣고 나서 또 뭐 해야 돼? 민법 개론 공법을 또 해야 돼. 그래야 합격하시는 거야. 공부 요령이야. 간단해. 공부라는 건 합격 불합격은 여러분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야. 자, 민법도 10시간, 세법도 10시간. 그럼 무조건 떨어져. 왜? 쓸데없는 과목 시간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민법 개론 공법은 수업 듣고 듣날 복습하고 요런 거 듣는 날 또 가서 오후에 뭐 한다? 또 복습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민법 한 날, 자, 중개사 한 날 또 뭐 하고 또 민법하고 예를 들어 세법 한 날 또 개론하고 공시 한 날 또 뭐 하고 공법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이틀씩 공부할 거 아니야. 요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요령 잘못 잡고 계획 잘못 잡으면 1년간 1년 더 고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야 돼. 처음에. 제가 그래서 왜 공법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왜 지금 설명하느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이랑 무조건 책 본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공부 접근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책 진도 하나도 안 들어가. 내가 안 들어가고 계속 이런 설명할 거예요. 공법이라 이런 과목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과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되시라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범위가 많아. 그래서 농지법은 8월까지는 강의 안 해드려요. 8월까지는 안 해도 한 문제 맞아. 강의 안 듣고 가도 시험에서 한 문제 맞아. 그러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야. 왜냐? 이놈보단 더 넓어 범위가. 국토계획법보단 농지법이. 근데 결론 해봤자 딸랑 몇 개인데, 2개인데 그거 맞추자고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면 9월 10월에 가서 8부분에 8개 부분. 그럼 8개 부분 하면 다 맞춰.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가시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 요것도 4월까지는 안 해줘. 4월까지는. 왜? 이거 모르면 못해. 또 이놈 모르면 이거 못해. 이거 모르면 이거 못해. 근데 여러분이 그때 가서 이거 알아들을 수는 없어. 내가 2월 달에 말에 가서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해나 안 해나 모든 거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 요걸 해야 요렇게 하는 거고, 요놈 하면 그냥 바로 이해가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결론은 지금 몇 개만, 4개만 먼저 해드려. 그래서 5월 달부터 나머지 5개. 자, 9월 달에 가면 여기까지 다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돼. 여러분들은 굳이 1월 달에 가서 왜 농지법 안 해줘? 그럼 혼자 가서 하면 돼. 안 하면 되고. 안 해도 맞는 건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러면 여러분이 학원 나오신 이유가 뭐야? 좀 쉽게 합격하려고 나오신 거잖아. 혼자 독학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 나이 수만큼 책 읽으시면 돼. 근데 여기 오시면 5번만 읽으면 되잖아. 배운 거 하고 5번만. 그래서 나오신 거야, 학원을. 여러분 집에 하면 이런 내용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합격하려면 나이 수만큼 읽으라 하면 혼자 독학할 때 이야기야. 근데 학원에 나오시면 설명 듣고 5번만 제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합격하게 돼 있어. 그런데 무조건 읽는다가 아니라 제대로 읽으라는 얘기야. 아까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서 공부하시면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이 시간 전략이 돼. 시간 전략.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거를 못해서 우리 떨어지면 항상 몇 개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1개 아니면 2개잖아. 1개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는 문제를 하라는 대로 못해서 떨어지는 거야. 누구나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거는 57.5 맞게 돼 있어. 누구나. 근데 그 1개, 2개를 더 맞느냐 못 맞, 이 과정이야. 여러분들 수업만 듣고 필기 안 하고 수업만 계속 듣고 가도 55점 나와. 그런데 떨어진 게 아까우니까 또 떨어지면 또 해. 또 해도 또 마찬가지요. 그대로만 공부하면 그대로밖에 한두 문제로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5년 10년씩 공부한 사람 왜 해? 자기만 1개 때문에 떨어진 줄 알아. 착각하지 말라네. 누구나 1개야. 떨어지면 1개 2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개 2개를 더 맞추려고 공부한다 이 생각하셔야 돼. 1개 2개. 그러려면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맞게 돼 있어. 여러분 노력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배운 거 가서 집에 가서 읽고 다시 그 다음날 와서 또 배운 거 읽고 이렇게만 계속 반복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그 말 잘 들으니까 합격한 거야.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합격하신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인데 아무나 합격하는 건 아니야. 누구나 그 말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은 어려워.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거니까. 근데 이거 2번, 3번 들으시면 다 이해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그래서 시험 과목까지 설명드렸고요. 미리서 요거부터 할게요. 지금 이제 말한 그 공부하는 방법. 이 과목의 특성은 생소하죠 지금? 생소해. 그 다음에 아주 많아 다른 법률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수시 개정이 돼. 배웠던 거 좀 지나면 또 바뀌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경 쓰실 건 없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려면 용어 정리부터 알아. 이걸 민법 시간에다 맞추면 안 돼. 공법 시간이야 지금은. 공법은 뭐부터? 용어 정리. 민법 용어 정리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민법은.
우리는 용어 정리가 중요해. 공법이란 과목은.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은 아까 2차 과목이 전부 공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2차 과목은 뭐부터? 용어 뜻을 정확하게 알면 돼. 용어 뜻을. 그리고 지문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야. 용어 정리 신경 쓰셔야 돼요. 두 번째가 법률 공부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신 거야. 흐름이라는 건 체계죠. 체계. 전체 틀을 볼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아까 공법이란 뭐냐? 그럼 아까 배운 대로 누가 누구한테? 행정청이 국민들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왜 공공복리, 증진 이런 식의 큰 흐름부터 보시라는 얘기야. 세부적인 거 공부하려고 하고 그럼 공법이 몇 개냐? 그러면 6개. 이런 이름 정도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 요 흐름을 파악해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이 편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 나는 암기를 안 하면 공부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목차 외우시면 돼. 목차. 목차가 뭐야? 전체 흐름이잖아. 목차. 여러분 책에. 자, 민법도 마찬가지야. 목차 외워봐. 그러면 훨씬 편해. 공법 외워봐. 그럼 공법 그 여러분들 목차 펴면 쭉 순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외우고 싶거든 그렇게 하라냐. 근데 지금은 하지 마. 지금 모르는데 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냥 그런 전체 흐름을 보는 게 공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이론 중심으로 이해 위주로 공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왜 이제 내가 이론 중심이라는 말을 자꾸 하냐면 당연히 이론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여러분 책에 보면은 기출문제라는 게 들어있어. 근데 그런 거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 시험 문제는 2번 다시는 안 나와. 지문 몇 개는 나오겠지만 그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이야기야.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한 달 전 생각해봐. 시험 보기 한 달 전. 그럼 한 달 전이면 시중에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 많이 나오겠지. 한 200종류가 넘어.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 한 개도 없어. 시험 문제가. 자, 우리가 문제 은행식이라면 여러분이 문제를 봐도 돼. 근데 문제 은행식이 아니란 이야기야. 요건 어디서 쓰느냐? 운전면허 필기시험.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뭐야? 문제집 하나 사서 보면 그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게 문제 은행식이야. 여러분 시험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29회 때까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문제를 새로 만들어. 또 한 달 전에 감금돼 있어. 감금. 가둬놓고 못 나와. 그 사람들이 문제 만들어 놓고 자 그걸 갖고 시험 보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론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응용력이야. 법률을 그대로 조문 갖고 내는 건 공인중개사법이야. 공인중개사법 외에는 전부 응용돼서 나와. 그러니까 이론으로 정리를 해야만이 문제 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첫 글자 갖고 외우신 분들 있잖아. 시험장에 한 개도 못 풀어. 왜? 응용되니까 지문 자기가 외운 대로 나오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야. 그런데 첫 글자로 외우신 분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공부 참 잘하게 보여. 뭐 물어보면 대답 잘하지. 첫 글자로 외웠으니까. 근데 시험장 가서는 점수 안 나와. 떨어져. 그러니까 맨날 도서관에서 달달달달 외우고 앉아 있는 거지. 그러지 말란 이야기야. 야, 응용해야 되니까 이론을 갖고 공부하시라는 거. 자, 이해 위주로 그 말은 뭐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암기하지 말란 이야기. 암기하지 말라는 거. 법률 과목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10년에도 떨어지게 돼 있어. 자, 이해 위주로 암기하지 마라. 그 말은 많이 읽는 거야. 읽어야 돼. 읽어서 이해가 되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거 달달달달 막 순서대로 외우신 분이 있어. 그러지 말란 얘기야. 그냥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돼. 특히 이렇게 돼.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라 그러면 말은 알아듣고 가는데 오늘 배운 거를 저 엘리베이터 타러 가니까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게 정상이야. 처음 온 사람이 알아들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뭐냐? 공부 몇 년씩 한 사람이란 뜻이야. 나는 정말 순수하게 처음 했다. 그러면 오늘 들은 거 10%도 안 남아야 돼. 안 남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머릿속에 남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말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냥 몇 개 생각나는 거야. 몇 개. 그게 다야. 대신에 세 번째 들어서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들었는데 아무 생각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심각해. 그럼 심각하니까 이제 상담 받으러 가요. 어디로 가야 돼? 정신과 아니요. 내한테 와야지. 내한테 와야 공법은 제일 잘하게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세 번 듣기 전까지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 세 번 들었을 때는 여러분 다 알아들어.
알아듣고 그게 세 번째 된다면 그건 말 그대로 공부를 아예 안 하려고 한 사람이지. 집중만 하셨으면 세 번째는 다 알아들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뇌 구조가 3으로 돼 있어. 왜 3이냐? 우리는 옛날부터 내놓은 게 모든 게 3에 맞춰져 있어. 가위바위보 몇 번 해? 한 번 끝난 사람 없어. 꼭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자 더 해서 몇 번 해? 3번. 혹시 절에 다니신 뭐 절 몇 번 해? 3번 하잖아.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유교지만 유교 전에 불교부터 시작했잖아.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절도 3번 해. 자, 우리 어디 옛날에 큰 나무 밑에 가서 빌 때도 싹싹싹 비는 것도 몇 번씩 3번씩 빌어야 돼. 다 우리는 뇌 구조가 3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도 한 번 들으면 못 알아들어. 몇 번 들으면 3번 들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3번까지. 그러니까 3번 들었을 때 좀 심각하다. 그러면 그때만 오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시다 이런 게 있어. 공부해서 내가 방법이 옳은지 뭐 그런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한 2달 정도 공부해보고 그때도 뭐가 잘 안 되면은 빨리 담당 선생한테 가시란 이야기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안 되는 것 같아. 뭐 되는 게 없다. 그럼 물어보시면 한마디만 따금 알아들어. 우리 가르친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쉽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시란 이야기야. 여러분 돈 내고 학원 나와서 그냥 배우는 거 아니야. 와서 상담도 받고 또 가장 잘하는 게 누구야? 학원이잖아. 그럼 와서 상담 받고 빨리빨리 해결하시면 되지.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란 얘기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빨리빨리 물어보시란 얘기야. 근데 한 달째는 오지 마. 한 달째는 오지 말란 얘기야. 한 달째는 뭘 알아야 오지. 그러니까 한 과정 한 1, 2월 배우고 나서 한 3월 달 정도 이때부터 상담 받아보시란 얘기야.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 그럼 훨씬 빨라.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훨씬 빨라져. 그래서 요거 하시라는 거. 자꾸 읽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외우려고 하지만 그러고 외워지지도 않잖아. 우리 나이에 뭐 외운다고 외워져? 설령 외웠어도 자고 나면 없는데. 그래서 생고생하지 마라 그 말이야. 자꾸 읽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자동으로 외워져. 자동으로. 그렇게 하면 시험장 가서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예습 복습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공법에 해당될 때는 예습 안 하셔도 돼. 4월까지는 4개월 동안 예습하지 말고 뭐만 복습만 하시면 돼. 그 대신에 이제 5월달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돼? 예습을 해와야 돼.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은 내가 복습 써놨어. 5월달에 요 설명할 때는 예습 먼저 하라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야. 4개월 동안 하는 과정은 뭐만 복습만 하시면 돼. 지금 1월달에 오신 분은 2시간에서 3시간 하셔야 돼. 아무리 못해도 복습. 그럼 동영상 보면 훨씬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그거 갖고 돼요?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 알려줄 테니까. 좀 이따 내가 끝날 때 이거 복습 배우세요. 그러면 동영상 볼 때도 그 부분만 찾아서 보시란 이야기야.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이 뭐 TV 재밌는 것도 아닌데 다 보지 말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TV 연속극은 재미라도 있지만 공법 재미 있어요?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좀 이따 알려주면 그것만 제대로 보고 오시란 이야기야. 그러면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작심삼일이지 1월 1일이니까 나 공부 이렇게 해서 하루에 8시간씩 계획 쫙 잡으신 분 있어. 되지도 않아. 왜? 든 게 있어야 하지. 든 게 있어야. 그러니까 공부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운 거 그냥 가볍게 읽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3월 달에 시작한다. 그럼 시간 늘리셔야 돼. 왜?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5월달, 6월달 되면 더 많이 해야 돼. 갈수록 더 많이 하는 거야. 지금은 적게 하시는 거고. 그런 공부를 하죠. 지치지 말라는 얘기,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왜? 우리는 지금 마라톤이야. 마라톤. 심지어 우리 10월까지 마라톤인데 처음부터 열심히 죽기 살기 했다가 쓰러지는 거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적응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으로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복학습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학습. 그래서 여러분이 2달에 한 번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반복학습은요 항상 수업 듣는 거예요.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기본서 반드시 읽기. 공부라고도 안 해. 읽기라고 그래. 여러분 기본서가 페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한번 넘겨봐요. 페이지. 그러죠. 우리 이거 공부 다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3분의 1만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 3분의 1. 제가 항상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칠판에 설명 쭉 해드릴 거예요. 그럼 설명할 때는 설명 들으시면 돼. 그리고 내가 이제 기본서 몇 페이지 펴세요. 그럼 그때 펴시면 돼.
그래 놓고 내가 읽어드리면 그것만 밑줄 딱 그으시면 돼. 그래서 그것만 계속 읽으시란 이야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 상대평가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죠? 상대평가는. 왜? 상대가 더 잘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절대평가거든. 그러니까 60점 맞는 공부는 얼마든지 가능해. 60점은. 그러니까 700페이지가 아니라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한 250페이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시험 문제 다 풀어 60점은 맞아. 그러니까 설명 듣고 기본서 체크해 준다. 체크해 주면 뭐 하라? 읽어라. 그러면 돼.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이 쉬워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학원 나온 이유가 그거 이해하려고 나오신 거, 애우려고 나온 게 아니야. 이해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내 거 만드는 과정하고 이게 공부란 얘기예요. 다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정도 가셔야 돼, 속도 가셔야 돼? 순서, 속독부터 연습하셔야 돼. 정독 들어가면 여러분들 또 몇 년 또 걸려, 공부. 속독이라는 것은 정독해도 여러분들 지금 아무 뜻도 없어. 또 지금 속독 못하면 시험장 가서 문제 못 풀고 나와. 여러분 문제 하나당 1분 30초야. 근데 법조문은 쭉 읽으면 우리 처음 공부하시면 5분 읽어도 이해 못해. 자꾸 이 빨리 읽는 연습을 지금 하셔야 돼. 그래서 빨리 읽는 연습이 돼야 거기서 탁탁 머릿속에 들어와야 문제 풀치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마지막에 속독한다? 연습이 안 돼.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 뭐 속독이라고 해서 뭐 빨리 읽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설책 본다든가 뭐 신문 본다 이 정도 속도로 그냥 읽으시면 돼. 그러면 꼭 물어보신 분이 있어. 아 속독하면 아무것도 안 남냐고. 당연히 안 남지. 안 남는데 2번, 3번 정도 읽어보시란 이야기야. 전체 흐름은 알고 가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때 뭐를 하라? 정독하시란 이야기야. 그럼 요게 공부가 이때부터 돼. 다시 공부 좀 되면 마지막 또 뭐 해야 돼요? 9월 달부터는 속독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과목 읽어야 돼. 하루에 한 과목. 그럼 또 700페이지 어떻게 읽어요? 아까 체크해 준 거 읽으란 이야기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제 시간 안에 문제 풀고 나와. 여러분 3월 달에 가면 모의고사 봐. 한번 모의고사 점수 상관없이 읽어보세요. 한 문제 읽으면 5분도 5분이 뭐야? 5분도 더 걸려. 또 읽다가 이거 도대체 무슨 말 한 건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연습 빨리빨리 하셔야 돼. 지금 말하는 거 이거 공부가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대로 맞춰서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훨씬 편해.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학원 나오면 참 잘해. 하라는 대로. 근데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서 안 해. 왜? 자기 살아온 방식이 있다 보니까 못해. 이것부터 하시라는 이야기. 이것부터. 제발 처음에는 말 들으시면 돼. 그리고 좀 적응되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 처음에만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 처음에만 안 되는 것 같아도 해보시란 이야기야. 이게 조금만 습관되시면 한 3, 4개월만 하시면 이게 훨씬 좋아. 그리고 여러분 공부 좀 되면 6월 지나갔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있건 뭐 정독하고 싶은 정독하고 마음대로 하시면 돼.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습관 좀 들어보시란 얘기야. 오늘 10페이지 나갔다. 그럼 10페이지 뜻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읽고 또 시간 되면 다시 또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애우지 말고. 정독은 한 페이지를 오랜 시간 보는 건 정독이고 빨리 넘겼다 빨리 오는 건 속독이야. 근데 그걸 횟수를 차라리 어떻게 하면 돼? 빨리 반복하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시간 한 페이지 보는 것보다 한 페이지를 10번을 보는 게 훨씬 낫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법조문 이해가 돼. 앞뒤가 이렇게 애워지진 않아도 연결이 돼. 연결. 그러면 그때 정독하시면 딱딱딱 내 거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법조문 공부는 요령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개론 빼놓고는 다 이렇게 하셔야 돼. 부동산학개론 빼놓고는. 그러니까 다른 과목 설명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법조문 공부는 요게 가장 좋아요. 내가 30년 이상 요 강단에 서서 하면서 가장 느낀 게 여러분이 이런 걸 몰라. 공부는 하려고 왔는데 요령은 몰라. 그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6번째로 개근상 타시면 돼. 개근상 탈 정도 마음만 갖고 계시면 합격하시는 거야. 결석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공인중개사 학원의 가장 단점이 체크 안 해. 출석 체크를 성인이다 보니까. 결석 몇 번 하시면 여러분 못 따라가. 2달 과정에 2번 빠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다음 못 따라가잖아. 그럼 그 다음 과정에 가서 또 그 부분 나오면 못 따라가니까 또 결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결석 안 한다 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 하나 이것까지는 가능해. 정근상까지는. 정근은 몇이야? 1년 중에 3번은 괜찮아. 뭐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안 나와야지. 그런 정도의 특별한 사정 아니면 나오시란 이야기야. 자, 그래서 쭉 나오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더 당부드릴게요. 학원 말 좀 들으란 이야기야. 학원 커리큘럼이 있어. 그거 이수한다. 이 목적을 갖고 공부하시면 돼. 학원에서 뭐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 이번 달은 기본서 과정 그럼 기본서 따라오시면 돼. 5월 6월 달 요약집 과정 요약집 따라오시면 돼. 자, 모의고사 봐. 그럼 모의고사 나와서 보시란 얘기야. 나는 시간 없으니까 집에서 볼게. 그럼 사가지 마. 돈만 아까워. 나와서 보는 게 제대로 보는 연습이에요. 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 보고 싶다고 보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또 하나 또 그때 알려드리겠지만 모의고사 지금 여러분 그 수업 들으면 대부분 자기 자리에 앉죠. 이렇게 습관이 돼서 모의고사 볼 때는 저기 가서 보시라는 얘기야. 자리 옮겨 다니면서. 왜? 여러분 시험장 가면 여러분 원하는 자리에 안 앉잖아. 번호 붙인 데 가서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그 자리 보지 말고 맨 앞에 와서 봐보세요. 그럼 왠지 막 또 뒤에만 앉은 사람들 앞에 앉아 있으면 뒤통수 막 가려워. 그럼 시험 문제 못 풀어. 근데 나라고 감독관 앞에 앉지 말라면 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습하세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점수 나오는 연습이 아니요. 실제 시험장 가서 보는 과정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제대로 보시나 얘기냐. 그리고 시간도 감독해줘. 자, 지금 시험 문제 푸세요. 10분 전, 그럼 10분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답안지 옮기는 연습하셔야지. 이런 걸 다 연습하셔야 돼.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습관적으로 필요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다못해 오늘 야유회 간다. 빠지지 말란 얘기야. 학원 행사는 다 필요하니까. 왜? 여러분끼리 모이니까 뭐해? 공부 못한 것도 공부 이야기 할 거 아니야. 그것도 공부거든. 자, 특강 한다. 그러면 특강 들으시면 돼. 나는 들으나 말까? 들으면 왜 필요가 없어? 필요하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합격하시려면 이렇게 꼭 좀 지키시면서 따라오시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공법이랑 과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켰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가서 이제 행정작용이라는 용어부터 좀 배워보죠. 근데 앞으로 이제 행정법에 관한 용어가 나오면 뜻은 아실 필요 없어. 그냥 종류가 뭐다, 이름이 뭐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러면 행정작용을 우리 학문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또 내일부터 안 나와. 어차피 행정법 이 행정작용만 여러분이 여러분 시간수 4시간이잖아. 4시간씩 해서 3개월 과정이야. 행정작용 내용 배우는 것 자체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울 수는 없잖아. 여기 나온 용어만 아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행정작용에 관한 용어를 6개만 알고 있으면 돼. 이름만.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지도 등 여러분한테 필요한 용어는 요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 가실 때는 요 2개만 깨치고 가시면 돼. 2개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이 오늘 6가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 2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앞으로 우리 과정에 이제 요것만 사용하실 거야. 자, 문장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 행정청이야. 항상 행정 나오면 뭐? 행정청. 행정청이 누구야? 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 이 사람. 그 사람들이 법을 뭐한다? 위반한다 그 말이야. 문장 그대로. 근데 아까 우리가 법은 어디서 만들어? 의회, 국회에서 만든다 그래 놓고 행정청에서 법을 만든다 그 말은 위임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행정입법을 위임법령 그래. 그래서 아까 무슨 령 대통령령이 있다. 그 다음에 총리령이 있다. 부령이 있다. 이런 말 썼잖아. 이게 바로 위임법령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걸 행정입법이란다. 그런 내용이야. 그렇다고 여러분 시험에서 행정입법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법조문 다음에 뭐 나온다? 대통령령 나온다. 그 다음에 부령 나온다. 이걸 뭐라고 한다? 행정입법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자, 문제는 행정행위야. 이게 행정행위란 허가, 인가, 특허, 하명, 면제, 뭐뭐뭐뭐 계속 나와. 근데 우리 시험 과정에는 딱 요거 2개 나와. 허가, 인가. 그럼 여러분 혹시 허가하고 인가 중에 뭐를 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 허가 들어보셨지. 이유가 다 있어. 이게 사적 행위는 허가야. 공적은 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일하는 거 없잖아. 우리는 다 개인적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허가가 필요해. 그래서 이걸 배우시는 거야. 그래서 허가하고 인가 중에서 허가만 알면 돼. 여러분들은 허가만. 허가의 뜻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해당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인가 대답하면 돼. 그러니까 공법 시간은 뭐 아니면 뭐야? 어떤 행위하라 그러면 허가 받아라 아니면 인가 받아라 두 개밖에 안 나와. 그때 허가만 정확하게 알면 허가가 아닌 건 뭐다? 인가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허가는 여러분 앞으로 일상생활에 쓰셔야 되니까 잘 이해하라는 얘기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게 학문적이야.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걸 허가를 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이 행위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건축물 건축하려고 그래. 건축물 건축. 그럼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죠? 자, 그럼 요 행위. 건축이란 행위가 원칙은 무슨 행위다? 금지사항이야. 그러면 건축물 건축한다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금지된 걸 하려고 뭐를 받는다? 1번 허가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럼 허가 받으면 금지를 뭐 해준다? 해제해줘. 하지 말라는 거 해제했으니까 어떻게 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허가 받으면 그걸 무슨 행위를 한다? 적법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래 뜻은 여러분이 허가 받아라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원칙은 무슨 행위? 금지. 근데 금지인데 하기 위해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럼 허가 받으면 자 하지 말라는 행위를 어떻게 해줘? 할 수 있게 해줘. 해제니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걸 무슨 행위? 적법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나는 아니고 요건 갖춘 사람만. 요건 갖춘 사람만. 한번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영업하려고 그래. 음식점 영업.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돼? 허가 받겠죠. 그럼 원래 음식점 영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금지로 돼 있어. 근데 금지 사항인데 이거 할 사람이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요건 갖춰서 허가 받으면 금지를 뭐 해줘? 해제시켜줘. 그래서 정당하게 무슨 행위를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 허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는 사적인 경우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적이니까 누구야?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인간은 용어 자체부터 어려워. 보충행위다 이렇게 놨어. 이 보충행위라는 게 엄청 어려워. 요 보충이라는 것만 이해시키려면 여러분들 10시간 강의해 줘야 돼.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보충에 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슨 행위다? 공적 행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한번 해볼게요. 도로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 그럼 도로 설치하려면 사업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허가 받아요? 인가 받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공적이잖아 이게. 그럴 때 뭐 받아서 인가 받아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다 건물 짓고 싶을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공원 만들겠다. 종합운동장 만들. 여러분이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잖아. 이런 건 무슨 사업? 공적. 그럴 때는 뭐 받아서 인가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행위는 공법 시간에 뭐 아니면 뭐다? 허가 아니면 인가다. 요거 중에서 항상 여러분들 뭐다? 허가 기억하시라는 거. 일상생활에 앞으로 쓰실 거니까. 그 다음 행정계획은 요건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좀 이따 별도로 할 거예요. 별도로. 그 다음 행정강제. 문장 그대로 행정청이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이야. 그래서 여기는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 종류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어. 행정대집행.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책 읽다 보면 뭐 하면 대집행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어. 문장 그대로 읽어보세요. 행정청이 대신해서 집행한다야. 어떤 경우냐? 아까 음식점 영업하려면 허가 받았어. 근데 영업을 하려면 남들이 봐야 되니까 뭐를 만드나요? 또 간판 설치하겠죠. 그럼 간판 설치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돼? 허가. 사적이니까 무조건 허가야. 근데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했다. 무허가야. 그럼 행정청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그거 철거하라 이렇게 통지서 나와. 근데 통지했더니 계속 철거 안 하니까 누가? 행정청이 대신 와서 철거해 갔어. 그게 행정대집행이야. 그러면 철거할 때 돈 누가 내야 돼? 비용 여러분이 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내는데 내라고 하니까 안 내. 그러니까 뭐 들어와? 강제징수 들어와. 집에 빨간 딱지 붙여 안 내면
아니면 여러분 재산에다 딱지 붙인다는 얘기야. 강제징수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나와. 올해 시험이 뭐로 나왔어? 요걸로 나왔지. 올해 시험은. 이행강제금으로. 여러분 건축법. 여러분들 대부분 단독 같은데 옥상에다가 건물 옥탑방 하나 드린다. 옥탑방 드리려면 뭐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근데 허가 받으려면 돈이 들어가. 왜? 설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짝하게 만들어. 근데 살짝하게 만들면 3개월도 안 돼서 딱 통지 나와. 왜? 항공 촬영. 요즘은 워낙 위성이 떠서 촬영하기 때문에 3개월마다 딱딱 전산에 입력이 돼. 꼽는 게 되니까 딱딱 뜰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살짝에 지었는데 돈 내라고 철거하라고 나와. 안 내면 어떻게? 너 돈 내라 하고 계속 고지서 나와. 그게 이행강제금이야. 요게 이번에 출제됐어. 이번 시험에서. 행정 벌이니까 걸 위반했어. 위반. 하지 말라는 거. 위반하니까 벌칙이 나오는데 그 벌칙의 종류가 두 개죠.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 자, 형벌이니까 징역, 벌금 이런 게 형벌이야. 질서벌은 과태료 들어보셨지? 과태료는 벌칙 중에서 무슨 벌? 질서야, 질서. 주차 위반, 질서 위반했잖아. 주차 위반. 그래서 질서 위반하면 과태료. 자, 이거는 징역, 벌금. 그럼 참고로 사형 왜 없을까? 여기는? 자, 우리는 무슨 법이야? 행정법이야. 형법의 형벌이면 사형이겠죠. 우리가 배우는 전부 무슨 법이야? 행정이야, 행정. 그래서 사형이 없어. 우리는 징역, 벌금 이렇게 나와.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행정벌이라는 요 벌칙을 가장 많이 쓰는 법이 무슨 법이야?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가면 맨날 외울 게 이거요. 그럼 왜 공인중개사법 이게 나와? 공법이니까. 공법 중에 무슨 법이니까? 행정작용법이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은 이거 나와. 나중에 공시법 가면 모하면 위반하면 처벌 어떻게 나온다?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2차 과목은 전부 다 공법, 행정작용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용어 그대로 갖다 써먹는 거야. 그 다음 행정치도 왠지 부드러워졌어. 벌칙보다는. 그래서 권고 들어보셨지? 권고, 조언, 알선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치도야.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에 무슨 치도 이런 거 나오잖아. 나오면 뭐다? 아, 요거구나 알아들으셔야 돼. 공법 시간에 요게 나와. 권고한다. 그럼 뭐다? 행정치도다.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법 시간에 나오는 용어라는 얘기야. 내용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앞으로 써먹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여기까지가 행정작용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 행정구제. 아까 행정구제 뭐였어? 손실보상, 행정도 요거 배우시게 돼. 용어 자체를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